오늘은 지구의 기후변화. 자, 기후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원래 정해진 날씨야. 그치? 여기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30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날씨의 종합적인 상태래. 얘를 기후변화를 한다. 근데 기후가 변화되려면 자연적으로 기후가 변할 때도 있어. 왜냐면 이제 너무 비가 많이 온다거나 너무 덥다거나 그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여기 보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나 배수면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 그래서 기후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대기 성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인간의 활동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구분하고, 자연적인 것도 지구 외적, 바깥에, 지구 내적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지구 외적, 당연히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지?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세차 운동이라는 게 나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우리의 지금 자전축이 여기라면 이게 13,000년을 주기로 팽이처럼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야. 어떻게 도는지는 알 수 없어. 근데 이 팽이 돌듯이 이렇게 원이라서 이렇게 돈대. 13,000년을 주기로.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 반대가 된다는 거지. 자, 근일은 가까이 있는 거고 원일은 멀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식이야. 태양을 우리가 원으로 도는 게 아니야. 태양을 타원으로 돌고 있어. 타원으로.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지구가 태양이랑 가깝고 어느 지점에서는 지구가 태양이랑 멀어. 그래서 현재 북반구의 원일점, 이 먼 쪽에서는 북반구가 이렇게 잘리지. 이렇게 세로 세워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많잖아. 이러면 여름이야. 여기가 많지. 여기가 여름이야. 그래서 원일점에서는 여름이고 근일점에서는 겨울이었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여름에 멀고 겨울에 가깝지. 그다음에 남반구일 때는 원일점에는 겨울이 가깝고 근일점은 여름이래. 그러면 누가 여름에 많이 더워? 남반구가 여름에 많이 더워. 북반구는 여름에 좀 덜 더워. 북반구는 겨울에 덜 춥고 남반구는 겨울에 매우 추워. 그지?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연교차가 커. 연교차가 우선은 겨울에 가까워. 근데 13,000년 후에 기울어졌어. 그럼 원일점이 자 얘도 딱 세우겠지. 얘는 여름인데도 너무 가까우니까 덥겠지. 남반구는 똑같지.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고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현재 거리에 여름에 더 가까워지고 겨울에 멀어지지. 그럼 여름엔 더 더워지고 북반구는 겨울에 더 추워지니까 현재보다 겨울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얘는 연교차가 커져. 현재일 때보다. 남반구는 13,000년이 되면 그지? 여름에 멀고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이 됐지? 그럼 얘는 현재보다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야. 이게 세차 운동에서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지구 자전축은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돼 있지만 얘는 지진이나 지구에 엄청 큰 일이 생기면 얘도 좀 기울어져. 근데 우선은 41,000년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변할 때가 있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져. 지금 이 정도 내에서 1도만 커져도 북반구와 남반구 남중고도가 여름엔 더 높아지고 겨울엔 더 낮아진대. 그래서 연교차 커지겠지. 우리가 지금 계절의 변화가 매우 심하잖아. 이게 일본의 지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우리가 약간 0.1도 정도 기울었대 더.
그러면 당연히 연교차가 커지겠지. 두 번째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질 때요. 섰단 말이야, 세로로. 그러면 얘가 남중고도가 떨어지게 돼. 그러면서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진다. 기울기에 따라서도 남중고도 받는 햇빛의 약이 다르기 때문에 연교차에 영향을 준다. 세 번째, 이심률. 이심률은 이제 우리가 기하를 배우지 않아. 그냥 이심률은 납작한 타원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클수록 납작한 타원이 돼. 그럼 이심률이 커질 때, 원에서 타원이 될 때, 이심률이 커지겠지. 커지면 뭐가 생기냐면 원일점과 근일점이 생겨. 그지? 아까 북반구는 여름이 여기고 겨울이 여기잖아. 그지? 근일점이 겨울이 여기잖아. 그러면 여름엔 좀 덜 덥고 그 다음에 겨울엔 덜 춥지. 그러면 연교차가 좀 작아. 그런데 얘가 원이 되면 여름의 거리랑 겨울의 거리랑 여기서 요거 같다 이 말이야 거의. 그지? 그러면 여름일 땐 가까워지고 겨울일 땐 멀어지니까 여름일 때 더 덥고 겨울일 더 추운 거야. 그러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커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밀란코비치라는 세르비아 과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어. 그래서 이런 주기를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해. 세르비아에 가면 천문학 기회가 많아. 지구는 중력 때문에 원궤도에 가깝지만 조금 타원이 조금. 그 네 번째, 태양 활동의 변화가 있어. 태양은 흑점과 가장 큰 연관이 있는데 흑점은 11년 주기로 이제 폭발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그래서 뭐 소빙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요 앞에 한 60년 동안 안 터진 적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쫄았지. 왜 안 터지면은 이렇게 터질까봐.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흑점수가 많아지고 활발하지 않으면 작아진다. 태양 때문에 우리 기온이 올라갈 수도 있다. 요까지가 외적인 거였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이제 내적인 거. 여기서부터는 뭐 큰 거가 없어. 어렵진 않아. 빙하의 분포, 식생의 변화, 지표면의 반사율에 영향을 받는다. 빙하가 녹으면 반사율이 감소해. 얼음이 없잖아, 그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한다. 숲에 나무를 베어도 지표면의 반사율은 증가하는 거야. 왜? 숲이 있으면 이렇게 맨 땅이 아니잖아. 햇빛이 들어와서 나무를 받고 튕겨 나갈 수 있는데 맨 땅이면 땅에 반사하는 반사율이 높아지는 거지. 빙하랑 땅이랑은 좀 다르다. 여기 봐봐. 나무도 반사시킨단 말이야, 그지? 반사율은 우선 빙하가 제일 크고 큰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분출되면 화산재가 또 태양을 반사시켜. 투과율하고 반사율하고는 다르지. 여기 나와있지.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이 줄어 지구 평균 기온이 낮아진다. 저희 지금 화산이 터질 때마다 이 피나투브 화산이 굉장히 유명한 화산인데 엘치촌 화산이 더 유명하네. 엄청 크게 터졌나봐, 그지? 여기도 피나투브 화산이 분출하니까 기온이 떨어졌어, 그지? 화산재 때문에. 그렇다. 유럽에 여름이 없어졌대. 수륙 분포. 대륙과 해양은 열 용량과 반사율이 다르므로 물은 비열이 크지. 반의 운동과 대륙이 이동하여 수륙 분포가 변하면 에너지 출입의 변화, 해류 흐름의 변화가 생긴다. 당연히 판게아일 때 건조한 대륙이야. 이 대륙만 봤을 때 대륙이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분리되면서 이 바다에 있는 해양성 기후의 면적이 증가하고 겨울에는 온난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진다. 왜? 물이 지나감으로써 열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생물의 변화, 뭐 호흡량, 광합성량, 그다음에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기후 변화의 인위적인 건 당연히 알겠지만 온실기체나 에어로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화석연료, 연소, 산업활동 중 배출된 에어로졸, 그다음에 산림 훼손과 도시화 때문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표를 나중에 외우는 것이 좋을 거야. 아니면 그냥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근일점, 원일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우리 구간을 체크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상황은 해가 적게 드냐 많이 드냐. 얘도 남중고도가 더 많아지는 거지. 이때보다 얘 면적이 넓은 거지. 그지? 20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률이 현재보다 작아진다는 것은 뭐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원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지? 원에 가까워지면 연결차는 커지는 거야. 알겠지? 자, 뭐 요렇게 요런 내용이다. 문제는 풀어보고. 자, 그럼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 지구의 복사평형. 지구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양만큼 방출해. 이거 이제 열수지랑 비슷한 거지. 자, 주로 태양은 가시광선 형태고 다 대부분 통과하고요. 지구는 튕기면 적외선의 형태로 튕겨요. 그러면서 온실기체를 잘 흡수시켜요. 그래서 온실효과는 태양 복사에너지는 대부분 통과시키고 지표면에 방출된 복사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일부 지표로 재복사하는 거야. 그래서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게 온실기체인데 있어야 우리를 지구를 15도로 유지할 수 있어.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지금 마이너스 18도라잖아. 이거 이제 어디서 많이 봤지? 우리 열수지 할 때 많이 봤지? 그래서 지표로 들어오는 양.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고 반사가 30하면 여기서 70이 나와야 돼. 나오나 볼까? 54 46. 얘네 둘이 합쳐도 100인데? 얘는 반사된 거니까 얘 빼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네 둘만 하면 70이야.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합치면 30이야. 그지? 됐어 여기서.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70 나가야 평형을 이루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70 중에 대기의 흡수 70, 그 다음 얼마야?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 대기, 물의 증발, 대류와 전도, 지표면 복사. 이게 156이고. 그럼 다시 대기와 구름에서 방출하는 양, 재복사. 얘네 둘이 합쳐야 되네. 그지? 156이다. 그래서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온실효과는 산업혁명 이후의 주된 원인이다. 가축 사육도 원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ppm, ppb가 있어. ppm을 옛날에 많이 썼어. 100만 분의 1의 농도. 그래서 지금 봤더니 이산탄소 농도와 메테인 사용량의 농도가 같이 가더라. 사실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사용해서 이산탄소 농도가 증가했다고 밖에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상승이 매우 뚜렷해졌어요. 그죠? 인위적인 요인 같이 하니까 원래는 이랬는데 인위적인 요인은 모두 가려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요. 해수면이 상승하죠. 왜? 해수 열팽창과 빙하 융해 때문에 잠기겠죠. 기후대 변화, 강수량 증발량의 변화, 기상재, 열대성 질병, 생태계의 변화. 그저 얘기했지 선생님이. 여기가 보니까 백화 현상이라 나오는데 바닷속에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 탄산가시움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얘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이렇게 돌덩이가 돼가지고 바다를 하얗게 만들어. 문제가 있지. 해수의 순환 변화, 심층 순환 약해지고 엘니뇨 라니냐 그때 그거 했지. 그다음에 용종기체, 산소 못 녹는 거지. 그다음에 해양이 산성된다. 그럼 당연히 물고기들도 죽겠지.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산탄소 포집, 이 포집하는 이 기술이 지금 또 발전되고 있어요. 해양의 비옥화, 대규모 숲 조성. 그 다음에 에어로졸을 성층권에 뿌리는 거야. 왜냐면 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뿌리면 안 되고 떠 있도록 인위적으로 가짜 오존층을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우주 반사막 설치해서 반사존 줄인다고. 당연히 폭염시 야외 활동하면 안 되고, 뭐 IPCC 정부 간 협약, 그지? 리우 협약,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 의정서, 글래스고 기후 합의, 이런 건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알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